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이장식 기능사 실기를 강의할 권호양입니다. 2009년도부터 실기 문제가 전격 공개되었죠. 이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궁금증과 좋은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는 바입니다. 제1과제는 꽃꽂이, 꽃다발, 꽃바구니가 되겠고요. 제2과제는 신부부케 4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교재를 필요로 하는 이 필요한 즈음에서 교학사에서는 실기 그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의 특징은 먼저 어느 누구나 초보자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서 실어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합격 포인트를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조형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험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꽃꽂이 하면 어떤 잘된 작품이 생각이 날 겁니다. 정돈되고 어떠한 형태가 우선적으로 눈으로 보일 텐데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어레인지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전문적인 용어죠. 어레인지먼트라는 것은 배열하다, 정돈하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플라워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보통 화재를 가지고 정리정돈하는 그런 단계를 말을 하는데 각각의 소재들을 어울리게 표현해서 예를 들면 무슨 형을 만드는 것을 꽃꽂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형 중에서도 어떤 형태가 있는가 그런 것을 화형이라고 하는데요. 화형을 보면은 일방화와 사방화로 나누게 되죠. 일방화와 사방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형을 할 때 일방화를 한다 하면 전면에서 볼 수 있게 한쪽 방면만 본다는 그런 뜻이고요. 사방화라는 것은 사방에서 볼 수 있게 표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형태에서 공부하는 것이 기본형과 응용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험에도 꼭 우리가 기본형을 해라, 응용형을 해라 이렇게 출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기본형이란 무엇이고 응용형이란 무엇이냐 하면 기본형이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을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응용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 형태의 외형은 갖고 있되 그 내부적인 어떤 배열이나 어떤 독창성이나 이런 것을 가미해서 작가의 어떠한 독창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 응용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형은 어떤 형태가 기본형이냐? 보통은 기하학적 형태를 말을 합니다. 기하학적 형태요. 자, 일방하고 사방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기하학적 형태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리정돈된 그런 형태를 말을 하는데 보통 수학 공식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모든 그 조형의 원리를 같이 갖고 있는 어떤 형태입니다. 즉 삼각형이나 원형이나 사각형이나 이렇게 정리정돈된 형태를 기하학적 형태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것이 웨스턴 스타일이라고 해서 플라워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형태의 배열이 방사 초점을 이루고요. 그리고 외형이 닫혀 있고 풍성하며 무엇이든지 하나하나의 그 공식을 갖고 모든 소재가 어우러져서 형태를 이루는 것을 기하학적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응용형이라는 것은 그 기하학적인 형태의 방사 초점을 탈피해서 개성의 그 소재의 특성이나 아니면 소재의 어떠한 흐름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음화적인 공간과 형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형태를 꾸며주는 것을 응용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배열인데요.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의 종류에는 방사 형태가 있고요. 평행, 교차, 감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화형은 모두 방사 초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형의 그 형태를 보면 조형 중에서 방사 초점을 이루었는가, 모든 줄기가 방사로 되어 있는가, 그것이 채점 기준표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본 화형은 뭐든지, 예를 들면 기본 화형에서 이루는 것은 초점을 근거로 해서 모든 줄기가 방사로 모여지게, 아니면 방사 초점을 향해서 퍼지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방사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형태를 하는데 방사가 아닌 줄기 배열이 세로로 가거나 가로로 가서 형태를 이루는 것을 평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렬이라는 용어로도 쓰이죠. 그 다음에 형태를 만들었을 때 교차라는 그런 배열법이 있는데요. 교차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형태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교차 배열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형태를 만드는데 감기 배열이 있습니다. 감기는 내가 어느 쪽으로 감아서 어떻게 표현하냐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 화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방사 배열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런 배열은 기본 형태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요. 이런 평행이나 교차나 감기 같은 경우는 응용형에서 많이 쓰는 줄기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이 결정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꽂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화제 형태의 분류입니다. 화제 형태의 분류는 그동안에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실기시험에 필기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어떤 화형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예를 들면 삼각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각형이라면 중심축에서 높이가 나오겠고요. 옆에 폭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이러한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이쪽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라인 플라워라고 하는데, 라인 플라워라는 것은 골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줄기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선으로 표현되는 것을 라인 플라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라인 플라워는 글라디올라스나 금호초나 리아트리스나 이런 종류로 쓰는데요. 우리가 공식처럼 예를 들면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인 플라워, 폭을 어떻게 줄 것인가, 앞에 길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폼 플라워라고 하는 어떤 포컬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골격을 형성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폼 플라워가 주어지죠. 폼 플라워라는 것은 뭐냐면 형태가 뚜렷함으로써 초점을 이루는 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라인에 속하는 이쪽 초점 부분에는 폼 플라워를 쓰는데, 폼 플라워의 대표적인 것이 백합 종류, 아니면 뭐 안시륨이라든지 큰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형태가 큰 꽃을 말을 합니다. 또한 거기에 이제 메스 플라워라고 있죠. 메스 플라워는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덩어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장미나 카네이션이나 다알리아나 국화 이렇게 겹꽃으로서 어떤 형태감을 이루는 꽃을 메스 플라워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꽃을 다 꽂아 놓고 공간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보조꽃을 필러 플라워라고 하는데, 필러 플라워는 개성이 강한 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잔뿌리가 많이 나와서 잘잘하게 스프레이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통 필러 플라워라고 합니다. 그 역할은 중심꽃이나 폼꽃이 부족했을 때 그 공간을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마련입니다. 다음에는 그린이 되겠는데요. 그린은 모든 그 형상 자체에 방사로 배열되면서 기초가 있을 때는 이러한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그린이라고 합니다. 마치 골격을 형성하면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설정한다고 본다면 베이스, 그 그린이라는 것은 밑받침이나 아니면 이렇게 세멘트로 바르는 그러한 면적인 요소가 그린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꽃꽂이를 보면 어떤 화형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수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화제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신다면 앞으로 좋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본강으로 들어가서 수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실기를 통해서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형입니다. 수직형이란 모든 화형의 기초를 이루는 근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화기의 그 폭보다는 높이가 과장되게 강조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보통 어떠한 그 공간에, 좁은 공간에 놓는 그런 교회 장식이나 이럴 때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초적인 근간으로서 이 시간을 잘 공부를 하시면 아마도 앞으로의 시간들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배우셨죠? 라임 플라워에 해당되는 소재입니다. 이것은 용담초입니다. 용담초. 그리고 요거는 생긴 것만 봐도 크고 화려하죠? 이것은 폼꽃입니다. 시베리아. 시베리아고요. 이거는 그린 종류로서 네프로네피스고요. 오늘의 메스 플라워죠? 장미입니다. 장미. 그리고 보조꽃이라고 볼 수 있는 필러 플라워는 자, 플럭스입니다. 플럭스.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오늘 이제 어디에 꽂을 것인가 하게 이제 꽂게 되겠는데요. 먼저 전개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프로랄폼의 전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화기를 가지고 용기에 의해서 프로랄폼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프로랄폼을 고정하고 나면 내가 어느 위치에 꽃을 꽂아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전개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꽂는 위치까지 아신다면 정확하게 화형을 익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림에 보이는 듯이 A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의 수직형은 A가 높이가 되겠는데요. 프로랄폼을 위에서 본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그 프로랄폼에서 3등분을 해주시고요.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을 하시면 위에 칸이 짙은 칸으로 되어 있는 그 칸이 9등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C-B라고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날개 쪽인데요. 그것은 접혀진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기로부터 보통 5cm 정도를 높여서 세팅하게 되는데 그 옆면에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부분은 높이가 되겠고요. B 부분은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이가 되겠고요. C-는 옆폭이 되겠습니다. 화기로부터 옆폭이 되겠고요. P라는 것은 이 작품의 포컬 포인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물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기 용기가 오늘 처음인데 이 화기를 갖고 나왔죠. 이유는 그동안에 그 기능사 시험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그런 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프로랄폼을 세팅하는지 몰라서 절절매는 모습을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예쁜 화기보다도 이 화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화기로부터 한 5cm 정도 위로 세팅을 하시고요. 프로랄폼의 위치를 보시면 아까 전개도에서 보셨듯이 이것을 3등분을 나눠주시고 다시 윗단면을 또 3등분을 나눠주시면 네, 이렇게 9등분을 나눠줄 수가 있고요. A라인이 이쪽입니다. 그쵸?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B라인은 여기였죠. 이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는 화기 옆벽 이쪽이죠. C-.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직접 꽂아 보겠습니다. 우선 그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꽂게 되겠는데요. 골격은 어느 꽃으로 꽂는다고 했죠? 라임 플라워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라임 플라워에 해당하는 용담초를 가지고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재를 이렇게 만나고 나면 수직형에 어울리는 소재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수직형이라는 건 곱기 때문에 굴곡있거나 부드러운 소재보다는 이렇게 딱딱한 좀 단단한 그런 직선적인 소재가 좋겠고요. 이런 소재를 A축을 썼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형적인 면에서 보면 어떤 사이즈로 꽂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높이를 결정하는 A는 어떻게 하냐면 화기 높이로부터 2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위치에서 이렇게 화기의 높이가 이 정도죠. 그럼 이거에 2배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정도를 쓰시고요. 단면은 아주 날카롭게 45도 단면을 빗면을 사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를 아까
전개도상으로 보여주셨던 대로 이쪽에 A라인을 꽂는데 이것이 일방화이기 때문에 수직형 기본형의 일방화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꽃이 앞으로 방사로 꽂아지면 시각적인 측면이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축을 수직으로 놓되 시각적으로 보이는 수직이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뒤로 5도 정도 약간 뒤로 뉘어서 꽂습니다. 꽂아주는 거는 약 3cm 정도를 깊이 꽂아주시고요. A축을 이렇게 A라인을 꽂습니다. 그 다음에 B라인이죠. 수직축에서 이렇게 연장되는 아래 화기로부터 밑으로 연장되는 그런 선인데 그것을 B라인이라고 합니다. B라인은 보통 A의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실 건 아니고요. 이제 아래로 내가 얼마만큼 연장돼서 화형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A와 수직축을 이루는 그 밑변에 B라인을 꽂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폭이 남았죠. 어느 만큼 폭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C-인데, C-는 화기에 이것이 이제 날개가 있습니다. 여기 날개가 있는데, 날개 자체가 벌써 5c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표현될 수 있도록 C-를 꽂는데요. 이거는 아까는 A는 뒤로 5도라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약간 좁아 보이게 앞으로 5도 정도를 숙여서 꽂습니다. 자, 측면을 볼까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B라인과 A라인은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C-도 옆 측면에서 일직선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컬 포인트를 꽂겠습니다. 포컬 포인트는 폼 플라워로 꽂되 어디에 꽂느냐면 수직이니까 중심축에 꽂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높이는 A와 B를 우리가 가상의 선을 그어주세요. 그어주신 다음에 그 높이에 맞춰서 꽂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P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꽃을 감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약 45도 정도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축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A라인, B가 일직선상에 오게 됩니다. 자, 기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까지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A라인, B, 포인트 옆에 폭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형을 결정하는데 내가 어느 형을 할 것인가가 일단은 수직형이냐 그러면 높이가 강조가 되겠고 나중에 하겠지만 수평형이냐 그러면 가로가 강조가 되겠고 높이는 낮아지겠죠. 이런 형태의 반복으로 해서 화형이 앞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골격이 형성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아웃라인 선을 설정하면서 꽃을 꽂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것이 기둥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직형은 요 A라인과 C라인 그 안에 이쪽에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그러면 가선이 그려지겠죠. 이것을 뭐라 하면 윤곽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윤곽선을 형태를 먼저 설정해 놓고 꽃을 꽂아주게 마련이죠. 자, 우선은 용담초, 라인 플라워를 가지고 윤곽선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서 꼭 나온다는 방사 초점이요. 지금 포커를 향해서 병렬로 가는 게 아니라 방사로 꽂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사하면 옆으로 완벽하게 퍼진 것만 방사라고 하는데 수직선에서 조금 퍼져나가는 것을 다 방사라고 하죠. 그 방향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 여기 초점을 향하게 꽂아주시면 그것이 방사 초점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수직형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수직 쪽에 라인 플라워인 그 용담초를 더 많이 꽂아서 좀 좁아 보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한 송이가 남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 앞쪽에서 이렇게 펼쳐지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일방화이지만 앞에서 봤을 때 시각적인 균형이 앞으로 쏠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좀 불안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화일 경우에는 A라인 뒤축에 하나 정도 이렇게 덧대어주는 것이 균형상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는 것을 뒤쪽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받쳐지면서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포카를 좀 더 강조를 하면서 립 그린을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시베리아가 이렇게 있는데요. 포컬이 하나 있으면 왠지 외롭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강조점으로 꽂아주게 되겠는데요. 보통 포컬 포인트 밑쪽에 더 핀 것으로다가 이제 놓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 보면 한쪽 면이 만개가 됐기 때문에 놓다 보면 큰 꽃과 큰 꽃이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을 이렇게 밑변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화변 정리를 한 번만 열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보충을 넣어주시면 완벽한 형태가 강조가 됩니다. 이렇게요. 한 송이처럼 보이죠? 자, 포컬을 강조를 했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그린으로다가 먼저 밑받침 베이스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꽃을 하면서 항상 이제 궁금해하는 게 꽃을 먼저 꽂고 그린을 꽂느냐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꽂느냐, 그것이 하나의 원칙인 양 어떤 게 맞냐 틀리냐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린을 먼저 꽂든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꽂든 그거는 이제 습관의 차이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할 때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을 꽂고 나면 밑받침을 아웃라인 선을 먼저 해놓는 것이 화형이나 그 다음에 그 꽃을 꽂는데 안정감도 줄 수가 있고 꽃 높이를 자연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린을 먼저 꽂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지금 보시면 모든 것이 방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사라는 게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마치 원형으로 펼쳐지듯이 지금 보면 방사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도 나오죠. 지금 여기 꽃 수술이 있는 암술과 수술이 있는 이 부분에 화변이 이렇게 각각의 방향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소재는 그런 방향으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사 초점이죠. 자, 기본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수직형이 기능사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채점을 하면서 보니까 한 반에 수직형을 해놓으신 분이 한 2명도 제대로 안 돼요. 그 정도로 수직형의 개념을 모르고 있고 대부분이 꽂았으면 어떤 식으로 꽂았냐면은 삼각형 형태로 꽂았습니다. 그걸 보고 야, 이거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형의 개념을 모르고 아니면 응용용으로 막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사 초점 같은 우리는 채점 기준을 방사로 표현을 하는데 방사로 표현되지 않고 수직은 수직이되 응용용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봤는데 그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문제가 전격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게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자격증을 쓸 수 있게끔 실력도 갖춰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사로 네프로네피스로 이제 그 밑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어때요? 화형 자체가 저렇게 꽂겠구나가 눈에 이제 육안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다음은 장미로 메스 플라워인 그러한 장미를 가지고 색감을 더하면서 량감을 더해 보겠습니다. 자, 장미를 꽂을 때도 어디부터 꽂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기준표가 있었습니다. 그쵸? A 라인, B 라인, C 라인, 포인트. 그것이 기본적인 그 라인 골격의 형상이라면 장미를 꽂을 때도 그냥 내 맘대로 꽂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꽂아주세요. A 라인 있는 쪽부터 다시 장미끼리 규율을 정해서
A. 자, 그 다음에 B. 그리고 C, C' 라인은 수직축이기 때문에 너무 널브러지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약간 앞쪽으로 접어진 듯하게 해서 포인트 주변에 옆선을 C, C' 라인을 꽂아 주시고요. 자, 그럼 폭이 기준치가 이렇게 또 다시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 위에부터 라인 법칙에 의해서, 라인 법칙이라는 것은 제가 설정해 놓은 건데요. 그냥 일률적으로 꽂지 말고 리듬감 있게 지그재그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포인트까지, 여기서도 하나, 둘, 셋 포인트까지 걸음마를 걷듯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 균형이 저절로 맞춰지면서 리듬감이 살아있죠. 그런 표현법을 말합니다. 자, 수직축이 있기 때문에 수직축에 가깝게 수직형이기 때문에 넓게 꽂지 마시고요. 수직축에 향해서 이렇게 보실까요? 자, 아까는 A, B, C, C'처럼 꽂았고 두 선을 꽂았는데 하나, 둘, 셋 용담초 사이사이에 공간을 형성하면서 중심축을 벗어나지 않게 표현을 해줍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수업을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보통은 라운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운드가 모두 다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직형이 어렵다고 해서 좀 안 가리키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한다면 모든 화형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지 마시고 해두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절로 그거에 의해서 반복 디자인에서 여러분들이 책만 보면 충분히 이 형태를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수직축을 중심으로 해서 꽃 장미가 이렇게 화형 자체가 뾰족하게 보일 겁니다. 자, 다음은 필러 플라워입니다. 필러 플라워는 보조꽃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플럭스를 쓰겠는데 보조꽃을 썼을 때는 다시 라인부터 형성하지 마시고요. 보조꽃이라는 건 언제나 그저 보조일 뿐입니다. 중심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족한 부분, 장미가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 아니면 형태가 수직형이 좀 어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포인트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높낮이 조절을 하면서 가미하면 되겠습니다. 자, 플럭스가 좀 덜 폈죠. 수직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개되지 않아도 충분히 질감으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주변을 플럭스로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어느 분들은 꽃을 꽂다 보면 뭐 보조꽃을 꼭 꽂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플럭스를 꽂기 전까지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개개인에 따라서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은 디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형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형태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소재를 라인 플라워, 폼 플라워, 메스 플라워를 모두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자, 한번 여러분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직형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뒷면까지 보셨죠? 뒷마무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 합격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이렇게 치러놨어요. 약 40분에 걸쳐서 어레인지먼트를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에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채점 기준표가 우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방사로 모든 줄기 배열이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꽃의 신선도가 깨끗한가. 그래서 장미의 꽃잎이 시들었거나 아니면 뭐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안 했거나 이러면 감점이 됩니다. 또한 사용량을 70% 이상 사용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전체 사용량의 70%입니다. 그것을 꼭 확인하고요. 너무 적게 써도 안 됩니다. 그리고 꽃의 그 형태적인 그 줄기가 이렇게 빼보거든요. 이렇게 시험 채점과 이렇게 빼보는데 뺐을 때 이것이 완벽하게 한 3cm 이상 깊이 들어가서 빠지지 않아야지 그냥 헐렁하게 빠지면 이것도 감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형면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요구사항에 맞는 형태를 구성했는가. 오늘은 요구사항이 뭐냐면 일방화이면서 수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직형에 맞았는가? 맞았죠. 그 다음에 일방화로 했는가? 뒷면을 안 꽂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요구사항에 맞는 그런 형태 구성과 그리고 리듬감이라든지 시각적인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표현했는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채점했을 때 채점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제가 그 말을 많이 하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이만큼 수직형의 기본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강의 꼭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꼭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